안녕하십니까.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의 이철승입니다. 자, 이번 차씨는 12주차예요. 12주차인데, 아마도 이 영상을 찍을 때쯤, 11주차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들었겠죠? 이 강의를 들을 때쯤에. 그때 이제 PBL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PBL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이제 E클래스 강의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그러면 우리 과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과목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문자도 여러 번 드렸는데 공지사항 한번 보시면 공지사항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공지사항에 들어오시면 이제 동영상에다가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팀이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라는 이제 짧은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시잖아요. 학교에 못 오시고 계셔도 그래도 이제 수업은 정상 형태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목이 이제 PBL 수업이에요. 팀을 구성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까 만들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화해서 주제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의 컨텐츠를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팀의 구성은 출석부상의 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팀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팀, 그 다음에 3팀, 4팀, 5팀, 6팀, 7팀, 8팀, 8개의 팀이에요. 근데 이제 각 팀에 따라서 어떤 팀은 4명도 있고요. 어떤 팀은 5명도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뭐 팀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야기 나눠보죠. 같은 과 위주로 만들었어요. 같은 과 위주로 묶어드렸고 그래도 이제 다른 과하고 이렇게 섞인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같은 과 위주로 이렇게 제가 묶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명이 안 된 과가 있어요. 4명이 안 된 과는 이제 다른 과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 팀장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정을 했는데, 요 팀장은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토의를 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 팀장의 역할이 뭐 전부 리더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어떤 메신저나 대화방에서 혹은 뭐 만날 수도 있겠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이 이제 아마도 지금 이 시간대쯤이면 카톡이나 어떤 걸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팀장도 새롭게 구해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 과제를 제시를 해줬어요. 과제를 제시해 줬는데, 요거는 이제 과제는 어떤 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인드맵도 그렸고, 마인드 프로세싱도 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정을 하냐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최종 콘텐츠 제작을 위해 팀을 구성했으며, 지금 구성된 팀이 보셨죠? 자, 구성원들에게 개별 과제를 제출해 줬습니다. 어떤 과제를 제출했냐면, 마인드맵을 그려라, 디지털 마인드맵을 그려라, 이런 과제를 아마 이미 제출했을 거예요. 요걸 통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팀원들 간에 각각의 했던 마인드맵과 마인드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 내용의 어떤 주제를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가장 좋은 주제가 어떤 건가? 새로운 주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프레지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과제 관리에 여기 보시면 학습활동 관리에 보시면 과제 관리에 보시면 이미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마인드맵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팀원별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아마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시면 학습활동 관리 이제 과제 관리에 있습니다. PBL 문제 해결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PBL 문제 해결 계획서를 자,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교과목명 적으세요. 그 다음에 제 이름 적고요. 아까 문제 보셨죠?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명, 팀원들 이름 적으시고 역할 뭐 팀장, 사회자 뭐 이런 것도 팀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제로 삼았던 이 최종적인 PBL 문제를 요약을 하고요. 스토리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이 PBL 주제별로 어떤 내용을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요걸 이제 기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요거 정리해서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어떤 것들이었던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계획,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한 장이에요. 지금 현재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팀명 정하고 뭐 1팀이면 1팀 그 팀명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셔가지고 요 PBL 문제 해결 계획서를 아마도 어느 정도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개별된 논의를 통해서 최종 PBL 문제에서 방금 보신 게 요거 팀당 한 부예요. 팀당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팀당 한 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PBL 문제 해결 계획서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카톡이란 단톡방을 통해서 토의 주제를 선정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캡처, 그러니까 실제 캡처했던 내용들을 올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팀장을 제가 이제 뽑아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팀원들 간에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좀 무임승차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드리고 실제 참여자들만 적으십시오. 실제 참여자들만 적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공지사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지사항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작업들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에서 학습자 제출 파일이라는 이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15주차까지 했을 때 제출해야 될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들을 때쯤 이번 주쯤은 문제 해결 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14주, 15주차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강의가 완전하게 종료가 됐을 때 제출을 해야 될 파일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미리미리 공지사항에 제출할 건데, 먼저 한번 체킹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팀장들며 조원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BL 문제 해결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팀당 한 부만 하시면 됩니다. 팀당 한 부. 자, 그리고 자, 팀별 결과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자, 팀별 결과 보고서 앞으로 제출해야 될 건데요. 계획서하고 비슷합니다. 계획서하고 비슷한데 결과 보고서에서 최종 채택된, 그러니까 최종 컨텐츠 자, 최종 결과 만들 거 있잖아요. 최종 채택된 아이디어가 뭔가를 쓰셔야 되겠죠, 제목을. 그 다음에 이걸로 확인된 사실이 어떤 거고, 그 다음 보완돼 학습된 내용, 그 다음에 최종 역할 분단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문제 해결 과정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성찰 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성찰 일지. 요거는 개인별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개인별로. 자, 그러면 PBL 문제 해결 계획서와 팀별 결과 보고서는 팀당 한 부고요. 그 다음에 자기성찰 일지는 팀원별 개인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성찰 일지는 최종적으로 제가 과제방에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성찰 일지 직접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시예요. 예시고 간단하게 이제 예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참고용 예시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을 할 때 사회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회자가 우리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때 뭐 의견 나눌 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정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천계획 역할 분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수집할 때 어떤 것들 자료 수집했는가. 그러니까 최종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 요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제출한 거는요, 사실은 개인별로 제출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다 팀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보고서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최종 프레이즈 컨텐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프레이즈 컨텐츠가 나와야지만이 이번 학기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그 레포트 최종 보고서인데요. 이 최종 보고서는 이제 지난 학기 때 작성했던 어떤 특정 팀의 레포트입니다. 이 특정 팀의 레포트를 한번 보시고 샘플 자료로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학교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보고서 형식을 갖췄습니다. 보고서 형식을 갖췄는데 꼭 보고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니고요. 팀당 최종 보고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이 스토리를 만들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스토리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했는데, 이 팀의 주제는 이런 그 일본 여고생 어떤 콘크리트 살인 사건 그런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컨텐츠를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컨텐츠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줄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참고 자료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는 뭐 특정 스토리의 개요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는 서막, 그 다음에 소제목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제목들. 그 다음에 결론에는 이제 각 조원, 팀별로 어떤 느낀 점 같은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자료. 우리가 이제 자료 조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참고자료서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론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사건 개요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최종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사건의 서막은 어떻고, 그 다음에 40일여간의 감금 기간에 어땠고, 그 다음에 사건 종료에 어땠고, 결말은 어땠고,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었고, 결론 있고, 이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느낀 점들은 이제 대충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인드맵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 마인드맵을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거 이제 마인드맵은, 지난 우리 그 과제에서
어떤 내용 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의 내용을 공유를 하고 마인드맵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려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최종 마인드맵, 뭐 있으면, 기존에 있던 걸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인드맵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할 자료들 있잖아요. 참고할 자료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장원 누구고, 여기는 이제 팀원이 3명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4명이었는데, 뭐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3명으로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PBL 문제 요약하면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자, 프레이즈로 만들어 발표하기 좋은 주제를 선정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실천의 진행 후 발표를 한다. 이게 PBL 문제 요약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근데 지금 우리는 발표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PBL 문제 분석 후 학습 목표. 자, 각자 아이디어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한 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한 후에 뭐 회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주제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시대별 노래하면 어떨까? 혹은 일본 콘크리트 여고생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베네피트 브랜드 스토리, 이런 스토리로 나름대로 이제 짠 건데, 거기에서 토의 논의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요런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으로 이제 작업을 한다 했고, 그다음 알고 있는 사실, 일단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종교나 정치적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토리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종교나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이즈를 제작했을 시, 자, 시간 순서를 나열하기 좋으며 사람들이 흥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에 적절한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에서 하지 않는 참신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아마도 여러분이 제출할 때쯤 되면 비슷한 주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행도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했던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한다면 다른 예제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친구는 마인드맵을 최종적으로 자기가 했던 마인드맵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요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 찾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미지하고 이제 음향, 노래까지도 집어넣었었는데 음향을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아셨죠? 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했지만 여러분 조금 모여서 하기 힘들어도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냈겠죠. 지금쯤 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별 결과 보고서 간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원 이름 쓰고, 자, 채택된 아이디는 이 아이디로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된 사실은 뭐였느냐,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만든 이야기인지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완된 학습 내용,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토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다시 조사하고 다시 제본 작성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자, 마인드맵을 최종 수정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즈를 이용해 조사해온 자료들을 보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했고, 자, 이미지 첨부는 전반적인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프레이즈를 토대로 발표할 대본을 완성해야 됐고, 발표자를 정하고 프레이즈와 대본에 최종 수정하였습니다. 발표 시 필요한 배경음을 준비하고 완성된 프레이즈를 이용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발표 못합니다. 그래서 약 시간은 컨텐츠의 시간은 약 5분, 5분에서 10분 정도의 분량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분에서 10분 정도의 분량을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발표 자료만 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이제 그건 봐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일지를 요거는 개별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난 적극 참여했느냐, 그런 거, 이제, 토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내용들 좀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실제 모여서 수업은 못하지만, 그런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이렇게 정리했죠. 요 점수를 가지고 뭔가를 성적을 평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해주고 이제 세 명의 친구가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사용 대본. 실제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해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했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샘플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샘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어요. 보고서는 만들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제 팀명 만들어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조장 누구 다 정했습니다. 여기는 4명이었거든요. 4명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자, 여기는 어떤 주제로 했었냐면, SNS, 그러니까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잖아요. SNS 역사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SNS에 대한 정의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학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1세대, 4세대에 어떤 소셜이 존재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소셜의 특징을 알고 설명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것들,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 1세대부터 4세대에 어떤 게 존재하는지 찾기.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SNS가 뭔가 찾고 세대별 특징. 그때 당시에 세대별 특징을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SNS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했죠. 싸이월드, 블로그, 페이스북, 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야 돼요.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프레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 분단을 했습니다. 땡땡땡 학생, 땡땡땡 학생은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했고, 어떤 땡땡땡 학생은 프레이즈를 만들었고, 그 다음 어떤 학생은 발표 대본을 작성을 했고,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할 분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조금 책임감 있게 좀 뭐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팀별 결과 보고서 한 장의 팀별 결과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는 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최종 채택된 아이디어는 요걸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요걸로. 그 다음에 확인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의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 1세대 싸이월드, 블로그, 2세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3세대 인스타그램, 4세대 유튜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나름대로 스토리를 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짜다 보니 보완대 학습 내용을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러니까 SNS 역할이 그때 당시에 각 세대별로 SNS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이 친구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구는 이런 걸 하고 또 프레이즈를 만들고 발표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혹은 여러분의 이제 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요 그림이 없겠죠. 그러면 요 그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 이미지 캡처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 꼭 모여서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수업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성찰 일지했어요. 자기 성찰 일지했고 각각의 이제 느낀 점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 친구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약간 적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컨텐츠는 제출을 했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팀에서 SNS 역사, 특징, 정의 등 자료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조사를 하면서 SNS 내에서 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알던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 주제를 정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갈등 없이 잘 정할 수 있었고, 나머지도 잘 이어져서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언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웠고, 그 외에도 이 수업을 통해 프레이즈 사용, 마인드맵 등의 많은 걸 배워왔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요런 내용들, 뭐 안 좋은 내용도 적어도 됩니다. 요런 뭐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적어도 돼요. 아무튼 요 샘플 두 개의 샘플은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11주차, 지금 12주차인데 아마 제가 일주일 전에 강의를 찍다 보니까 요게 이제 오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챕터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